호텔 결혼식장. 사회자가 특별하게 입장을 알리자 검은 정장들이 길을 엽니다. VIP석에 앉아 있는 남자. 정민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저 사람, 내 남편이잖아? 20년 전 장례까지 치렀던 남자가 지금은 재벌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정미에게 다가와 낮게 말하죠. 정미야, 미안하다. 오늘은 꼭 봐야 했다. VIP 동선에 찍힌 낯선 이름. 토요일 아침 서울 시내 호텔 예식장 로비가 분주합니다. 정민은 접수대 옆에 서서 하객 명단과 좌석 배치를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외동딸 수진의 결혼식이라서요. 정민은 하객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축의금 봉투가 섞이지 않는지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그때 예식장 직원 둘이 로비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복도 쪽을 서성이고 무전기 같은 것을 귀에 대고 있지요. 정민은 그 모습이 눈에 걸려 접수대 책임자를 불러 세웁니다. 저쪽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미가 물어요. 책임자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설명합니다. 오늘 특별 하객이 오신다고요. 회사 쪽에서 동선을 따로 잡아달라 했습니다. 정민은 다시 묻습니다. 신랑 쪽에서 부른 분인가요? 신부 쪽에서 부른 분인가요? 책임자는 확실한 건 진행팀이 알고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총괄에게 연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정민은 신부 대기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도 계속 로비를 살핍니다. 수진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시간에는 사소한 일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민은 마음속으로 오늘은 실수 없이 끝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그런 정미의 시야에 VIP 전용 동선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들어옵니다. 화살표는 예식장 옆 복도와 전용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민은 결국 진행팀 총괄을 찾아갑니다. 총괄은 이어폰을 낀 채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다가 정미를 보고 고개를 듭니다. 정미가 먼저 말합니다. 총괄님, VIP 동선이 잡혀 있던데요. 누구 오시는지 저도 알아야 합니다. 총괄은 예의 있게 대답합니다. 신부 어머님이시죠? 네, 기업 쪽 하객이 오십니다. 경호가 동행해서 동선을 분리하는 겁니다. 정민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 쪽에서 초대했나요? 총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곁에 있는 스태프에게 하객 명단 파일을 가져오라고 손짓합니다. 스태프가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입니다. 정민은 그중 특별하객 표시가 된 줄을 빠르게 훑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미의 시선이 그 글자에서 멈춥니다. 태림그룹이라는 단어가 먼저 보이고 그 옆에 도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정민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합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를 짚은 채 굳어버립니다. 총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정민은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겨우 말을 꺼냅니다. 잠깐만요, 그 이름 정확히 누구예요? 총괄은 스태프에게 다시 물어 확인합니다. 스태프는 명단 옆칸을 짚으며 말합니다. 특별하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좌석은 VIP석, 축사 가능이라고요. 정민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축사까지요? 총괄은 예식 흐름에 큰 문제는 없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하지만 표정이 단단해집니다. 정미가 물러서지 않으니 총괄도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고 느낀 겁니다. 정미는 곧장 결정을 내립니다. 저 이름이 누군지 신랑 측과 신부 측 중 어디에서 연결된 건지 바로 확인해 주세요. 확인 전에는 축사도 접촉도 안 됩니다. 총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잡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선은 통제하겠습니다. 정민은 로비 벽면에 걸린 시계를 한 번 봅니다. 예식 시작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민은 신부 대기실로 가려다 다시 로비를 돌아봅니다. 검은 정장들이 복도 모서리에 서서 사람 흐름을 조절하고 있고 전용 엘리베이터 앞이 비어 있습니다. 정민은 마지막으로 총괄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저 사람 정체 확인되기 전엔 수진이 앞에 세우지 마세요. 영정 없는 장례. 20년 전 여름 밤 공기가 눅눅한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작업복 위에 얇은 점퍼를 걸치고 집문을 나섰습니다. 정민은 싱크대 앞에서 도시락 뚜껑을 닫다가 손을 멈추고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도연은 신발끈을 조이며 출근 시간을 재촉했고 정민은 아이 방 쪽을 한번 보고 나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집 안에는 어린 수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늘도 야간이에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 끝나면 새벽에 올 겁니다. 정민은 도시락을 내밀며 당부했습니다. 비 온다니까 미끄러운데 조심해요. 도연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잠깐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금방 옵니다. 도연이 계단을 내려가고 정민은 문을 닫은 뒤에도 한동안 손잡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민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수화기를 들었고 상대는 경찰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정민은 말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사고가 났고 도연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정민은 수진을 깨우지 않으려고 숨을 낮게 쉬며 질문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나요? 어디 병원으로 갔나요? 정미가 빠르게 물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은 실종 상태입니다. 바로 오실 수 있습니까?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 나갑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경찰은 파출소 위치와 담당자 이름을 말해주고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민은 수진을 이웃집에 맡기고 택시를 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젖은 비온 냄새와 형광등 빛이 먼저 들어옵니다. 경찰은 실종 접수 서류를 내밀며 도연의 인상착의와 마지막 이동 경로를 물었습니다. 정민은 도연의 작업복 색깔, 신발, 출근 시간까지 하나씩 적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일정과 연락 체계를 설명했고 정민은 손전화 번호를 적어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동안 정민은 현장 주변을 오가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오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기록과 목격 진술을 근거로 사망 추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시신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미가 묻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절차상 가능합니다. 가족분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민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경찰은 구청과 보험, 산재 관련 서류 목록을 정리해 건넸습니다. 정민은 구청을 찾아가 가족관계 서류를 떼고 도연의 직장에서도 산재 처리 안내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영정 대신 도연의 작업복 사진이 놓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정민은 상주 완장을 차고 문 앞에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어른들 사이에 끼어앉아 과자 봉지를 쥐고 있었고 정민은 아이가 겁먹지 않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생활은 곧장 계산서로 바뀌었습니다. 정민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상환 유예를 묻고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나눠내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정민은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고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새벽에는 청소 일을 더했습니다. 정민은 마지막으로 도연이 쓰던 번호를 해지하며 더 이상 전화가 울리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VIP석에 앉은 그 남자. 결혼식 시작 30분 전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검은 승용차들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차가 멈추자 먼저 내린 사람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주변을 살핍니다. 손에는 작은 무전기가 들려 있고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어요. 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일반 하객의 동선을 옆으로 돌립니다. 안내판은 잠깐 치워지고 복도 끝에는 통행을 막는 줄이 걸립니다. 예식장 쪽 로비는 꽃장식과 안내 표지판으로 반짝이지만 공기만큼은 갑자기 단단해집니다.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검은 정장 사이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걸음이 느리고 단정합니다. 머리는 짧게 정리되어 있고 얼굴은 말끔합니다. 손등에는 작게 남은 흉터가 보입니다. 남자는 주변을 크게 둘러보지 않고 정면만 보고 걸어갑니다. 진행팀 총괄이 곧장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남자에게 대기실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총괄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짧게 답합니다. 시간만 맞춰주세요. 총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축사 순서는 예식 중간에 잡아두었습니다. 남자는 한 번 더 확인하듯 묻습니다. 신부 쪽 통로는 막지 마십시오. 정민은 로비 끝에서 그 장면을 봅니다. 손에는 하객 명단이 든 파일이 들려 있습니다. 정미의 발이 잠깐 멈춥니다. 남자가 고개를 조금 돌릴 때 정민은 얼굴 윤곽을 정확히 봅니다. 정민은 그 얼굴을 오래전에 집안에서, 동네 골목에서, 시장통에서 보던 기억과 겹쳐봅니다. 눈썹의 모양, 코끝의 각도, 입술의 얇은 선이 낯설지 않습니다. 정민은 그가 훨씬 말끔해지고 옷차림이 달라졌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버릇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발을 디딜 때 체중이 실리는 방식, 손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정미가 아는 사람과 같아 보입니다. 정미는 접수대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가 안내요원을 붙잡습니다. 안내요원은 손님을 맞느라 바쁜 얼굴입니다. 정미는 낮은 목소리로 명단을 가리키며 확인을 요구합니다. 저기 방금 들어온 분,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미가 묻습니다. 안내요원은 명단을 훑고 답합니다. 특별하객으로 적혀 있습니다. VIP석 도연님입니다. 정미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묻습니다. 성함이 도연이라고요? 안내요원은 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라고 답하며 다른 하객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정민은 바로 진행팀 총괄에게 다시 접근합니다. 총괄은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다 정미를 보고 자세를 고칩니다. 정미는 손에 든 파일을 펼쳐 그 줄을 보여줍니다. 이분 어느 쪽에서 연결된 겁니까? 신랑 쪽입니까? 우리 쪽입니까? 정미가 묻습니다. 총괄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초청 경로가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정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말합니다. 확인될 때까지 신부와 접촉은 막아주세요. 총괄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태프에게 손짓합니다. VIP 좌석 주변 통제 강화하고 신부 동선과 분리하세요. 그 사이 남자는 VIP 대기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다시 로비 쪽으로 나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출입구와 복도를 확인합니다. 마치 오랜만에 어떤 장소를 찾는 사람처럼 시선이 벽과 기둥을 천천히 훑습니다. 그러다 정미가 서 있는 방향과 눈이 마주칩니다. 남자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습니다.
눈꺼풀이 한번 느리게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남자는 고개를 아주 조금 숙입니다. 경호원이 남자의 옆으로 한 발 다가와 가로막으려 하지만 남자는 손가락으로 멈추라는 표시를 합니다. 정미는 그 손동작까지 낯설지 않다고 느낍니다. 총괄이 정미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합니다. 어머님,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정미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답합니다.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과 너무 비슷합니다. 총괄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정미는 손에 쥔 결혼식 진행표를 꼭 쥡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미는 로비 한가운데서 소란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동선을 계산합니다.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는 길, VIP 대기실이 있는 복도, 예식장 출입구까지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정미는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신부인 수진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을 시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복도에서 막힌 길, 예식 시작을 앞둔 호텔 복도는 갑자기 좁아 보입니다.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는 길목에 검은 정장 두 사람이 서서 사람 흐름을 조절합니다. 하객들은 저쪽은 막혔나 보다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정미는 꽃장식 뒤쪽으로 몸을 비켜 복도 안쪽을 살핍니다. VIP 대기 공간이 있는 방향에서 스태프들이 바쁘게 오가고 무전기 소리가 간간히 들립니다. 정미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예식이 시작될 것 같아서요. 정미는 복도 끝에서 막 나오는 남자를 봅니다. 남자는 경호원 둘과 함께 걸어 나오고 옷깃을 정리하며 주변을 확인합니다. 정미는 그 남자에게 곧장 다가가려 합니다. 그러나 경호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길을 막습니다. 정미는 멈춰서서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예식장에서는 누구냐가 먼저인 곳이니까요. 저는 신부 어머니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정미가 말합니다. 경호원은 무표정하게 답합니다. 지금은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동선 따라 이동해 주세요. 정미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저 사람 이름이 도연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호원은 고개를 약간 돌려 남자를 바라보고 다시 정미에게 짧게 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남자는 그 사이 정미를 똑바로 봅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더 선명합니다. 눈가의 주름, 턱선, 인매가 정미가 기억하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다만 지금의 남자는 돈이 있는 사람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표정도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정미는 본능적으로 그를 남편이라 부르려다가 입술을 다뭅니다. 여기서 한마디 잘못하면 결혼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미는 먼저 사실부터 잡겠다고 마음을 고칩니다. 그때 신랑 어머니 오 여사가 복도 쪽으로 빠르게 걸어옵니다. 오 여사는 한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고 목걸이와 브로치가 반짝입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아니라 단속하는 표정이 먼저 걸려 있습니다. 오 여사는 정미를 발견하자마자 시선을 위아래로 훑습니다. 그리고 주변 스태프들에게 들리게끔 말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식 바로 시작해요. 오 여사가 말합니다. 정미는 목소리를 낮춰 답합니다. 저쪽 VIP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축사까지 한다고 해서요. 오 여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집안 행사 망치실 겁니까? 앉아서 기다리세요. 정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부 앞에서 돌발 상황 생기면 더 큰일입니다. 초청 경위만 확인하면 됩니다.
오 여사는 정미 옆으로 한 발 다가와 압박하듯 서 있습니다. 호텔 복도는 말소리가 울려 퍼지기 쉬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모입니다. 오 여사는 체면이 흔들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 여사는 정미에게 돌아가라고 반복해서 지시합니다. 정미는 오 여사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신랑 쪽에서는 결혼식은 무조건 예정대로가 첫째입니다. 하지만 정미에게는 오늘이 딸 인생의 큰 날이고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딸 앞에 서는 건 막아야 합니다. 그때 남자가 경호원에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경호원은 정미를 더 밀어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섭니다. 남자는 진행팀 총괄을 불러 가까이에서 짧게 지시합니다. 총괄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남자는 정미를 직접 부르지 않고 총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 태도는 조심스럽고도 계산적입니다. 총괄이 정미에게 다가와 낮게 말합니다. 어머님, 예식 끝나고 호텔 3층 상담실로 와주십시오. 그분이 직접 뵙고 말씀하신답니다. 정미는 곧장 되묻습니다.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총괄은 주변을 살피며 답합니다. 지금은 하객이 많아서요. 예식이 끝난 직후로 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미는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눈으로 남자를 다시 확인합니다. 오 여사는 그 말을 듣고도 불만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 여사는 정미에게 신부 대기실로 돌아가 신부를 챙기라고 다시 말합니다. 정미는 더 큰 소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정미는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리합니다. 예식 끝나자마자 수진에게 먼저 안전하게 상황을 알리고 불필요한 접촉을 막은 뒤 상담실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정미는 발걸음을 돌리며 스태프에게 당부합니다. VIP가 신부 대기실 쪽으로 오지 못하게 동선을 확실히 잡아달라고요. 정미가 신부 대기실 문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메이크업 담당자가 수진의 머리 장식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거울 앞에서 웃어 보이려 애씁니다. 정미는 그 웃음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처럼 만듭니다. 수진아, 예식 끝나고 엄마가 잠깐 확인할 일이 있어. 너는 인사만 하고 바로 쉬어. 정미가 말합니다. 수진은 이유를 묻지만 정미는 자세한 말 대신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정리합니다. 정미는 수진의 손을 한번 꼭 잡고 다시 복도 쪽 소리를 귀로 확인합니다. 예식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정미는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을 세웁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이 먼저이고 진실은 예식이 끝난 뒤에 정면으로 확인하겠다고요. 축사 마이크를 잡은 남자. 예식장 안은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고 하객들의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립니다. 신랑과 신부는 단상 앞에 나란히 서서 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미는 신부 측 앞줄에 앉아 수진의 어깨선과 손끝을 번갈아 확인합니다. 수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두 손을 모아 허리 앞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도윤은 검은 예복을 입고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며 주례를 경청합니다. 정미는 마음을 다잡고 얼굴 표정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조금 전 복도에서 들었던 예식 끝나고 상담실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지금은 예식을 깨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줄의 순서가 지나가고 사회자가 축사 시간을 알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고개를 돌립니다. 사회자는 준비된 종이를 들고 특별하객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울려 퍼지자 예식장 한쪽에서 검은 정장 인원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들은 하객 통로를 정리하고 사진 촬영 구역을 조용히 밀어냅니다. 이어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남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며
단상 쪽을 향합니다. 그의 걸음은 급하지 않고 발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바닥이 차가워지고 가슴 안쪽이 꽉 막힌 듯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밀자 남자가 받습니다. 남자는 마이크를 손에 쥐고 하객을 향해 짧게 인사합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를 전하고 결혼이 가진 책임을 언급합니다. 하객들은 재벌이 축사하네 하는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진행팀이 조용히 촬영 자제를 손짓으로 알리지만 이미 몇몇 화면이 반짝입니다. 정민은 그 장면을 보며 이대로 말이 커지면 수진이 얼굴이 먼저 돌아다닌다고 계산합니다. 정민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습니다. 한번 일어서면 사람들의 시선이 정미에게 꽂힐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신부 쪽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에서 눈을 떼고 말을 바꿉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하객들의 숨이 잠깐 멈춘 듯하고 의자 끄는 소리도 잦아듭니다. 정민은 남자의 입모양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고정합니다. 수진도 단상 쪽을 바라보며 표정이 굳어갑니다. 도윤은 수진의 손을 살짝 쥐지만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신부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사회자는 잠깐 멈칫하며 예, 말씀하시죠라고 답합니다. 남자는 한 박자 쉬고 이어 말합니다. 저는 신부의 친아버지입니다. 예식장 곳곳에서 어머하는 소리가 터지고 웅성거림이 번집니다. 오 여사는 신랑 측 앞줄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낮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통로로 나갑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정미를 따라 움직이지만 정민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정민은 진행팀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 축사를 중단하라고 손짓합니다. 진행팀 총괄은 당황한 얼굴로 무전기를 잡고 스태프들에게 상황 통제를 지시합니다. 사회자는 웃음으로 넘기려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축사 시간에 예상치 못한 신원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단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듯 하얘집니다. 수진은 도윤 쪽을 한번 보고 정미 쪽을 찾으려 고개를 돌립니다. 도윤은 수진의 팔꿈치를 잡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듭니다. 도윤의 표정도 굳지만 하객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씁니다. 주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회자와 눈을 맞춥니다. 진행팀은 단상 옆에서 다음 순서를 앞당기거나 끊는 방법을 계산합니다. 정민은 통로 끝에서 총괄을 붙잡고 낮게 말합니다. 지금 마이크 끊으세요. 더 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총괄은 답합니다. 예식이 멈추면 더 큰 소란이 됩니다. 대신 뒤로 모시겠습니다. 정민은 다시 말합니다. 신부 대기실 쪽으로는 절대 못 가게 하세요. 총괄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태프 둘을 보내 통로를 막습니다. 남자는 이미 말을 마친 듯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돌려줍니다. 남자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하객 통로 대신 신부 가족 쪽 통로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 선택이 의도적인지 우연인지 정민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경호원들이 곧바로 남자 주변을 둘러싸고 예식장 뒤편 출입구로 안내합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신부 쪽을 한 번 더 보고 시선을 정미 쪽으로도 잠깐 보냅니다. 정미는 그 눈빛을 보며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동시에 오늘은 여기까지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예식장은 계속 진행되지만 정민은 이미 다음 장소를 정해놓습니다. 예식이 끝나면 바로 3층 상담실로 올라가 남자에게 사실을 정리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3층 상담실의 서류 봉투.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사진 촬영줄을 서는 동안 정민은 동선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정민은 수진에게 하객 인사는 신랑 쪽과 함께 짧게 하고 바로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도윤에게는 수진 곁을 한순간도 비우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수진은 얼굴이 굳어 있지만 정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미는 진행팀 총괄에게 약속했던 장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총괄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3층 상담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정미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표정을 정리합니다. 눈가가 당겨져 있지만 목소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단단히 잡습니다. 3층 복도는 예식장보다 조용합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는 호텔 보안 요원 1명과 검은 정장 경호원 2명이 서 있습니다. 정미가 다가가자 보안 요원이 방문 목적을 확인합니다. 정미는 신부 어머니라고 짧게 말하고 진행팀 총괄이 옆에서 신원 확인을 대신합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 긴 테이블과 물병, 종이컵이 정돈돼 있습니다.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와 있고 바깥 불빛이 얇게 스며듭니다. 방 한쪽에 먼저 와 있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낮에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그 남자입니다. 지금은 넥타이를 살짝 풀고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립니다. 정민은 자리에 앉지 않고 먼저 테이블 앞에 섭니다. 정민은 남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다시 확인합니다. 남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지만 눈빛이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정민은 그의 태도가 미안함인지 경계인지 구분하려고 표정을 살핍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고 모서리가 각이 잡혀 있습니다. 정민은 그 봉투가 이미 준비된 물건이라는 걸 알아챕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딸 결혼식장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미가 먼저 말합니다. 남자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 들고 답합니다. 여기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는 그 사람입니다. 정미는 바로 묻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남자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말합니다. 그때는 연락하면 당신들과 아이가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정미는 남자의 말이 핑계인지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바꿉니다. 사고가 났다는 날, 경찰이 말했던 시간, 수색이 중단된 과정, 구청 서류까지 하나씩 떠올립니다. 정민은 자신의 기억과 남자의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열어 몇 장을 꺼냅니다. 종이에는 도장과 날짜가 찍혀 있고 글자들이 빽빽합니다. 정민은 먼저 종이 맨 위에 제목을 읽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 같은 문구가 보입니다. 남자는 한 장씩 정리해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마치 회의 자료처럼 순서를 맞춰 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미가 묻습니다. 남자는 답합니다. 내가 그 애의 국내에 없었다는 기록입니다. 사고 직후 해외로 빼돌려졌습니다. 정미는 종이를 손끝으로 눌러보며 말합니다. 누가 그걸 시켰어요? 남자는 시선을 내리며 말합니다. 내가 속했던 쪽에서요. 내 신분을 지우고 다른 이름으로 살게 했습니다. 정미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겠다고 마음을 정합니다. 정미는 감정으로 달려들면 사실을 놓친다는 걸 압니다. 남자는 자신의 과거를 짧게 정리합니다.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누군가가 사망 처리가 되도록 서류와 진술을 맞췄다는 겁니다. 남자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밖으로 새면 정미와 수진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정미는 그 판단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미는 테이블 위에 물병을 한 번 잡았다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릴까봐입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옵니다. 얼굴이 굳어 있고 들어오자마자 방안을 훑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라 들어오려 하자 호텔 보안 요원이 손으로 막고 문을 반쯤 닫습니다. 중년 남자는 테이블 위 서류를 보더니 곧장 손을 뻗습니다. 정민은 반사적으로 서류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남자는 서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바닥으로 덮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하면 곤란합니다. 중년 남자가 말합니다. 정미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요? 중년 남자는 정미를 보며 답합니다. 그쪽 사정을 모르면 조용히 하십시오. 허위로 떠들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남자는 중년 남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협박은 그만하시오. 자료는 이미 밖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중년 남자는 순간 표정이 흔들리지만 곧 다시 굳힙니다. 그는 도연 쪽으로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의자에 앉은 채 시선을 맞춥니다. 도연은 오늘은 결혼식이었다고 말하며 더 이상 소란을 만들지 말라고 통보합니다. 정민은 두 사람 사이의 말투와 거리에서 관계의 위아래를 읽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수행원이 아니라 도연의 과거와 현재를 묻고 있는 인물입니다. 정민은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사고는 조작, 신부는 변경,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입을 막으려 한다. 호텔 보안 요원이 문 앞에서 통화를 하고 진행팀 총괄이 급히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총괄은 여기는 호텔 시설이라 소란이 나면 바로 퇴실 조치가 된다고 말하며 중재합니다. 도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정미에게 봉투를 직접 건넵니다. 정미는 봉투를 받으며 바로 조건을 겁니다. 오늘 말로 끝내지 말고 공식 절차로 사실을 증명하라는 요구입니다. 또한 수진에게도 숨기지 말고 정식으로 설명하라는 요구입니다. 도연은 그 요구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일 바로 변호사 통해서 진행합시다. 도연이 말합니다. 정민은 짧게 답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 더요. 우리 딸 앞에서 또 도망치면 그땐 내가 먼저 공개합니다. 도연은 시선을 내리고 말합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민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복도에 나서자 예식장 소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립니다. 정민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숨을 고릅니다. 이 대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압니다. 정민은 다시 신부 대기실로 내려가 수진의 얼굴을 먼저 확인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결혼식이었고 내일부터는 진실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월요일 아침 변호사 앞에 3가지 조건. 월요일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섭니다. 손가방 안에는 전날 도연에게 받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봉투가 구겨질까봐 수건으로 한번 감싸두었습니다. 정민은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서 봉투 안의 종이 제목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립니다. 출입국 기록, 신분 변경, 진술서 같은 글자들이 눈에 걸립니다. 정민은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로 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고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오전 10시 정민은 서울 시내 법무법인 상담실에 도착합니다. 벽에는 법률 관련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고 테이블 위에는 메모지와 펜이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는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정미에게 물을 권합니다. 잠시 뒤 도연도 들어옵니다. 도연은 어제보다 표정이 더 단단하고 수행원은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정미는 도연이 앉는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정미의 맞은편 변호사 옆에 앉아 자료를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변호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이고 오늘 어떤 도움을 원하십니까? 정미가 봉투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20년 전에 죽었다고 처리된 제 남편입니다. 그런데 살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들며 말합니다. 사고가 조작된 정황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한 사정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히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봉투를 열어 서류를 순서대로 펼칩니다. 변호사는 먼저 사건 날짜와 행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도연이 실종 신고가 된 날, 경찰 수색이 중단된 시점, 사망 추정 서류가 발급된 시점을 표시합니다. 정미는 구청에서 발급받았던 서류와 보험 청구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합니다. 도연은 출입국 기록과 당시 이동 경로를 보여줍니다. 변호사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서류가 실제 기관 발급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고 조작 여부는 수사기관 자료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미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싸움이 말싸움이 아니라 기록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합니다. 정미는 변호사의 설명이 끝나기 전에 먼저 조건을 꺼냅니다. 정미는 도연을 향해 말을 돌리지 않고 변호사 앞에서 정확한 문장으로 요구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수진 보호입니다. 둘째는 법적 절차의 속도입니다. 셋째는 도연의 접근 방식입니다. 정미는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없다고 못을 박을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세 가지를 먼저 정하고 싶습니다. 정미가 말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 딸 개인정보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사진, 이름, 주소까지요. 도연이 곧장 답합니다. 그건 내가 맡겠습니다. 언론 대응도 따로 하겠습니다. 정미는 이어 말합니다. 둘째, 조사와 절차를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상담으로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메모하며 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기록과 산재 기록, 보험 기록을 동시에 확보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도연은 그 비용과 시간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정미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세 번째를 꺼냅니다. 정미는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연이 다시 자기 사정을 앞세워 수진을 흔들면 결혼 생활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미가 도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셋째, 당신은 우리 딸 생활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만 하세요. 도연은 잠시 멈칫하지만 곧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정미는 한 문장 더 붙입니다. 설명은 필요할 때 정해진 자리에서 하세요. 예식장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건 다시는 없게 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상담이 이어지는 동안 변호사는 사망 추정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했는지, 당시 담당자 기록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도연의 현재 신분과 과거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합니다. 도연은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그 인물이 사고 직후부터 개입했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그 이름을 듣고 증거가 없으면 주장으로 끝난다고 말하며 통화 기록과 문서 출처를 먼저 확보하자고 정리합니다. 정미는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말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기록으로 결론을 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실 밖에서 기다리던 도윤에게도 연락이 갑니다.
도윤은 수진과 함께 신혼집 정리를 하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도윤은 수진의 표정을 살피며 우리는 예정대로 살겠다는 입장을 정리합니다. 수진은 결혼식장에서 들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윤은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 생활을 흔들지 말자고 답합니다. 정민은 통화로 그 결정을 듣고 딸 부부의 중심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다시 마음을 굳힙니다. 상담이 마무리될 무렵 변호사는 오늘 할 일을 종이에 적어줍니다. 경찰 기록 정보 공개 청구, 산재 기록 확인, 보험 기록 조회, 출입국 기록, 원본 확인이 순서대로 적힙니다. 도연은 다음 상담 날짜를 잡자고 말합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확인합니다. 조건을 어기면 바로 공개하겠다는 뜻을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정한 3가지 지킬 수 있습니까? 정미가 묻습니다. 도연이 답합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정민은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섭니다. 정민은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한 가지를 더 정합니다. 진실이 어떤 모양이든 수진의 결혼 생활을 먼저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겠다고요. 가을 바닷길, 늦은 인사. 결혼식 소란이 지나간 뒤 계절이 바뀝니다. 가을 초입 토요일 오후 정민은 바닷가 근처 산책길에서 수진과 도윤을 만납니다. 바람이 세지 않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칩니다. 수진은 얇은 외투를 걸치고 걷고 도윤은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정민은 두 사람의 걸음이 맞는지 몸 상태가 괜찮은지부터 살핍니다. 수진은 결혼식 이후 한동안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조금 풀려 있습니다. 도윤은 말을 아끼면서도 정미 옆을 지키며 걸음을 맞춥니다. 정미는 이 장면을 보며 일단 부부 생활이 흔들리지 않았구나 하고 확인합니다. 3사람은 바닷바람이 덜 부는 곳에 있는 벤치에 앉습니다. 정미는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종이컵에 따릅니다. 수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도윤은 주변 사람들을 살피며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정미는 결혼식 이후 정해둔 원칙을 떠올립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이 엉키고 말이 엉키면 일이 커진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미는 먼저 생활 이야기를 꺼냅니다. 신혼집 적응, 건강, 일상 순서로 확인합니다. 요즘은 잠은 잘 자니? 정미가 묻습니다. 수진이 짧게 답합니다. 네, 엄마. 많이 괜찮아졌어요. 도윤이 덧붙입니다. 저희는 일정 정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정미가 말을 마치자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리해준 진행 상황 요약본입니다. 도윤은 정미에게 서류를 건네며 수진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미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펼칩니다. 경찰 기록 정보 공개 요청, 산재 기록 확인, 보험 기록 조회, 출입국 기록, 원본 확인 같은 항목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날짜는 9월 중순, 10월 초처럼 적혀 있습니다. 정미는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누락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정미는 문서가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안도합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기록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미의 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변호사입니다. 정미는 통화 내용을 짧게 듣고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변호사는 일부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었고 다음 주에 설명 자리를 잡겠다고 말한 겁니다. 정미는 바로 수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진의 일상 리듬이 깨질까봐 오늘은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미는 진행은 되고 있다고만 정리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윤은 수진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체온을 챙깁니다. 잠시 뒤 산책길 끝쪽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경호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일정 거리에서 멈춰서서 정미 쪽을 바라봅니다. 정미는 그 남자를 바로 알아봅니다. 도연입니다. 도연은 가까이 오지 않고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정미는 도윤을 한번 보고 수진의 표정을 확인합니다. 수진의 눈이 흔들리지만 도윤이 손을 잡아줍니다. 정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 쪽으로 몇 걸음 옮깁니다. 수진이 직접 마주보는 자리가 아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도연이 낮게 말합니다. 약속 지키려고 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닙니다. 변호사 통해서 시간 조율했습니다. 정미가 짧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도연이 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정해진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정미가 말합니다. 인사는 됐고 원칙대로 하세요. 딸 생활부터 지켜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다. 정미는 도연의 손을 보며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손등 흉터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손은 예전보다 깨끗하고 손톱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정미는 도연이 바뀐 겉모습으로 시간을 메우려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정미는 그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정미는 말로 한 번 더 선을 긋습니다. 도연이 가족을 말하기 전에 책임을 먼저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설명은 기록으로 하세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미가 말합니다. 도연이 답합니다. 자료는 더 모으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정미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 딸에게는 뭐라고 할 겁니까? 도연은 잠깐 멈추고 말합니다. 내가 한 일과 안 한 일을 구분해서 말하겠습니다. 변명은 줄이겠습니다. 정미는 돌아서서 벤치 쪽으로 갑니다. 수지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정미를 보고 한 걸음 다가옵니다. 정미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게 손을 들어 잠깐 멈추라는 표시를 합니다. 정미는 오늘의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살림을 지키는 자리로 끝내는 겁니다. 정미는 수진과 도윤에게 다시 앉자고 말합니다. 도연은 멀리서 기다리다 고개를 숙이고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벤치에 다시 앉은 뒤 정미는 수진에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설명 자리는 따로 잡힐 거라는 말입니다. 수진은 알겠어요라고 답하고 도윤은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정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수진의 손을 한번 잡습니다. 정미는 앞으로의 생활 방식을 다시 세웁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통화하고 필요하면 함께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가기로요.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진의 결혼 생활을 중심에 두기로요. 산책이 끝날 무렵 세 사람은 바닷가 난간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수진은 바다를 바라보고 도윤은 수진의 어깨에 외투를 더 여며줍니다. 정미는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오늘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도연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수진이 자기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정미는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을 강요하지 않되 생각할 거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수진아, 내가 정하는 게 맞다. 다만 어떤 선택이든 내 생활이 먼저다. 정미가 말합니다. 수진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엄마가 그 원칙 세워줘서 저는 덜 흔들려요. 정미는 짧게 그래라고 답하고 세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하셨다면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살아오신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 인생의 한 페이지를 영상으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